많습니다. 이렇게. 예. 캐나다 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아, 거기도 추웠어요. 왜냐하면 캐나다가 겨울이 좀 더 길고 빠지잖아요. 더 길고. 예. 자리에 착석하시죠. 어려운 손님을 좀 초대했습니다. 김혜숙 소설가인데요.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이번에 책 출판을 위해서 내한했습니다. 김혜숙 소설가를 만나서 김혜숙 소설가는 명지전문대학교 문해창작과를 나왔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3회 정도 상당히 좀 많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사보다 좀 더 기관 운명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989년에 어쨌든 전 남편과 또 사별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캐나다 거주하면서 재혼해서 살고 있는데 꾸준히 집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필 활동 중에서 가장 요즘 최신에 나온 이 책은 그 바람의 행적입니다. 그 바람의 행적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작가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지금까지 지내온 자기의 또 삶의 여정이 있을 텐데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989년도에 이제 10년을 산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37이었고 우리 아이는 10살이었고 이제 남편은 39이었는데 이제 혼자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작가 등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991년도에 소설가로 등단해서 여기서 작품 활동을 몇 년간 했어요. 하면서 생명전화 전화 상담과 출판위원으로도 일을 하고 또 YWCA 그 출판위원으로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책을 3권을 출판을 하고 여기 있으면서 한화원 문학상을 받고 또 한국 크리스찬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캐나다 여행 중에 캐네디언 목사 제임스 힙스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한 1년간 이메일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정을 나누다가 결국 재혼을 했습니다. 그분의 그때 그 나이가 우리 아이가 그때 25살이었고 저는 우리 아이가 25살이고 그분은 저보다 25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77이었나? 그리고 저는 52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캐나다에서 한 10년 좀 넘게 살고 있는데요. 뭐 다 다르죠. 언어도 다르고 사람도 한국 사람이 아니고 말도 물론 다르고 관습, 습관 모든 것이 문화 다 달라서 참 순조롭지 않은 그런 어떤 적응하는데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세월이 약이라고 그 속에 쓰면서 제가 많이 적응을 했습니다. 이게 써놓은 것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보따리 싸들고 돌아왔을래나? 예. 구원이었죠. 1991년에 문학과 의식을 통해서 유사이라는 그런 작품으로 등장했죠.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뭡니까?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요? 유사는 양조장을 배경으로 한 얘기예요. 양조장을 두고 참으로 그 시대가 가난했는데 가난하게 살던 한 사람이 갑자기 돈을 벌물을 내가지고 그 양조장에서 이렇게 일 돕고 살던 사람이 그 양조장을 갖고 싶어하는 그 갈등과 또 그 어떤 욕망과 또 양조장을 이대로 내려오는 어떤 뭔가를 이 사람에게 줘야 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줘서는 안 된다, 주고 싶지 않다라는 갈등, 주인과의 갈등. 그러니까 주인과 부리던 사람과의 어떤 갈등 관계를 그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9번째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책이 지금 단편 소설, 장편 소설, 산문집. 이번에 썼던 그 바람의 행적 이걸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쭉 반추해 볼 때, 삶이란 거는 결국 바람의 행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고 작은 바람이 수도 없이 남편을 잃은 어떤 그런 바람이 지나가고 또 가족으로부터 보호받는 따스한 바람도 지나가고 또 새 삶 속에 들어오는 그런 또 회오리 같은 그런 적응 과정도 그것도 일종의 바람이었고 인생이라는 것이 바람이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 바람이 우리가 바람 없이 그냥 우리가 바람을 바람이라고 느끼지 않았던 한때는 없었을까?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서 그게 아마 분명히 행복했었던 시절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제 어렸던 시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조장이 있었고 과수원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어려가지고 뭐 그냥 까르르 놀면서 웃기만 하고 아무리 부모 형제들이 무슨 일을 만들어도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뛰놀기만 하고 어떤 그런 시절이 어쩐지 풍지대 같이 느껴졌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무풍 속에서도 온갖 바람은 불었어요. 말하자면 태풍도 불어서 가족을 잃고 친척을 잃고 과수원을 잃어버리고 또 그걸로 인해 갖고 아버지는 술을 더 많이 드시게 되고 그것을 인한 또 갈등.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 자체는 배경은 제 어린 시절로 했지만은 허구거든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이 동기는 돌이켜볼 때,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그 바람이 무풍으로 느껴지던 그때를 한번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서 쓴 것이 이제 이 작품입니다. 배경은 어쨌든 당시 어린 시절이고, 이제 소설로 그것을 픽션화 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허구가 포함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 그 작품을 통해서 또 독자들한테 이거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이제 이 작품을 이제 독자들께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가족 이야기인데 이 자식들은 큰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거든요. 가지는 실제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듯이 저희는 구남매나 돼요. 구남매에다가 또 과수원 태풍으로 해서 이런 그 남매, 친척 남매, 두 남매까지 합해서 11남매를 그 속에서 지가족 속에서 자랐는데 그 속에서 11남매는 끊임없이 바람을 만들고 스스로 만들고 또 주변에 의해서 스스로 흔들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리면서 나무 둥지, 부모란 나무 둥지를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는 그 자녀들이 끊임없이 만들어놓은 그 가지의 바람을 어떻게 감싸고 그것을 튼실하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뿌리를 더 튼실하게 하는가 그러면서 가족관계는 어떻게 더 유대관계가 깊어지는가 저는 한 가정의 그 갈등 쉼없이 부는 그 바람을 어떻게 이거 하나로 튼실하게 가족의 관계를 유대관계를 맺어가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나다에서 살잖아요. 아까 뭐 우리 또 부산 연상의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가정과 소설은 어떤 역학관계가 있나요? 또 과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족에 또 아들들도 있을 텐데. 네, 그쪽 자녀들이 있어요. 아들 셋이 있고 또 딸 하나가 있는데 또 두 딸이 있는데 두 딸 중에 하나는 이제 입양된 딸이더라고요. 입양한 딸이더라고요. 예, 이제 제 작은 제임스 헬스라고 캐네디언이면서 평생을 미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영락교회도 설교를 했고 한경직 목사님하고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동문인가 봐요. 그래서 목회를 했고 여기서 설교도 땅굴에서 더러 많이 해서 매년 나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했는데 저는 일단은 그분이 연세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10여 년 전에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온한 상태에 뭔가가 모든 환경은 평온하게 유지될 때 제가 몸만 간 거지요. 근데 제 동네 자체가 너무나 평화로운 동네예요. 이제 평생 캐네디언들이 일하고 이제 거기서 편히 쉬려고 오는 그런 어떤 조용한 동네거든요. 나야가라 온더 레이크라고 아마 나야가라 폭포에서 한 30분 걸리는 거리예요.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죠. 근데 평화롭고 뭐 너무나
고요해서 때로는 무료하기도 하고 저는 서울에서 적응된 사람이라서 뛰쳐나오고 싶고 다른 게 너무 많고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그 평화로운 걸 누릴 줄 알고 그 속에서 누릴 줄 알게 될 때 끊임없이 글을 쓰게 되고 제가 캐나다 간 지 10여 년 동안에 6권을 책을 냈으니까 여기서 3권 내고 지금 이제 9권째니까 끊임없이 썼죠. 그래서 그 평화로움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글을 쓰는 것은 제가 그곳에 버티는 구원이 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한 셈이죠. 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또 쓰고 싶은 작품들이 있을 텐데 어떤 우상하고 있는 작품은 있는가요? 어떤 걸 쓰고 싶은가요? 예. 뭐 제가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10여 년 전에 25살 많은 캐네디언 농업회자를 만나서 이제 인생길을 완전히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두 사람과의 삶, 이제 농업회자와 제 짝과 저와의 삶의 어떤 과정에서 참으로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이 다른 걸 어떻게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어서 적응해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늘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복잡한 일도 있지만 두 사람 사이 평화로운 가운데서도 서로가 다른 나머지 서로 문화사회로 발생하는 그런 거,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는 젊은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이가 50 넘어서 거기 가고 60이 됐고 그거는 지금 제 짝은 만으로 86이에요. 여전히 아직도 설교를 하고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이례적이고 한국에서도 없고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도 저 혼자 나온 이유도 그분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못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두 사람과의 다름을 어떻게 조화를 이뤄서 하나로 평화를 이루어가는가 하는 그 과정을 한번 남이 안 갖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평소 소설을 쓰면서 어떻게 쓰는지 좀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저도 이제 소설을 쓴 지가